네,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에 마련된 YTN 특별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YTN은 오늘부터 선거 결과가 발표되는 6월 4일까지 이곳 특별 스튜디오에서 6.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소식을 자세히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선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곧 여론조사 공표가 금지되는 이른바 블랙아웃 기간에 들어가는데요. 투표일이 다가올수록 여야 지지층이 결집하며 격전지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중반으로 접어든 선거 판세, 정치부 김철희 기자와 함께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예, 김 기자, 어떤 모습들을 보면 이제 선거가 가까웠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나요? 네, 최근 지하철역 인근에서 선거운동원들이 인사하는 모습이나 명함을 나눠주는 모습, 또 후보자가 직접 거리 유세하는 모습을 쉽게 볼 수가 있는데요. 예. 거리 곳곳에는 공약이 담긴 현수막도 걸려 있는데 시민들이 현수막을 유심히 보면서 어떤 후보를 찍을지 고민하는 모습을 보면서 선거가 가까워졌음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전과 비교하면 비교적 조용한 선거 운동이 진행되는 것 같기도 한데요. 어제 이곳 인근인 서울 서대문구 서서문로 고가차도가 일부 붕괴하면서 인명 피해가 안타깝게도 발생했지 않습니까? 이 때문에 각 당이 시끄럽고 요란한 선거 유세에 자제령을 내렸다고 하는데 이 같은 상황이 영향을 주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갑작스러운 인명사고가 났다 보니까 각 당도 조심하는 분위기가 역력한데요. 음악을 크게 틀거나 과도한 율동을 하는 시끄러운 유세에는 자제령을 내린 상태입니다. 또 사고를 선거에 이용했다가 역풍을 맞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언행 단속에도 들어간 상태입니다. 민주당의 경우 사고 수습에 방해되는 허위 정보나 추측성 발언을 금지한 상태고요. 국민의힘도 마찬가지로 이전과 비교하면 조용한 선거전이 펼쳐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예, 선거가 가까워질수록 여야 지도부도 분주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전국 곳곳을 돌며 아직 마음을 정하지 못한 부동층들을 설득하고 한 표라도 더 얻기 위해 표심 잡기 총력전을 펼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 여야 지도부 행보부터 좀 알아보죠. 민주당은 오늘 어디로 가는 겁니까? 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충남 논산시 현장 선대위 회의를 주재하면서 중원 공약을 펼치고 오후엔 인천으로 이동합니다. 박찬대 인천시장 후보 등과 함께 강화군에서 지원 유세를 하는 건데 문서여가 피날레 유세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또 한병도 원내대표는 텃밭인 전남으로 내려가서 강진과 보성, 순천, 광양, 여수까지 도 전체를 돌아본다는 계획입니다. 네, 국민의힘 상황도 좀 알아보죠. 장동혁 대표는 어제 현장 유세를 중단했다고 하는데요. 대신 송원석 원내대표가 유세 현장을 찾아서 후보자들을 현장에서 지원하지요. 네, 맞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어제 첫 서울 지역 유세를 소화하던 중 서소문 사고 소식에 모든 일정을 중단했었는데요. 오늘도 아침 선대위 회의 주재를 마친 뒤에는 특별한 일정을 잡지 않았습니다. 대신 송원석 원내대표가 격전지인 하남 갑으로 향해서 유세를 펼치고요. 또 강원도로 이동한 뒤에는 김진태 후보와 함께 합동 순회 유세를 예고한 상태입니다. 네, 오늘 여야 지도부가 주재한 선대위 회의에서도 서로를 견제하는 의미의 메시지들이 나왔을 것 같습니다. 지지층 표심 잡기와 부동층 설득을 위한 뚜렷한 메시지들이 나온 것 같은데 여야 지도부의 핵심 메시지는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네, 먼저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코스피 8천을 언급하면서 국가 정상화, 일자라는 지방정부를 강조했습니다. 또 국민의힘을 향해서 내란의 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선거운동 투입을 비판했고요. 저러니까 내란, 윤어게인 정당이란 소리를 듣는다고 직격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물가, 환율, 금리를 다 망쳐놓고 주가 상승만 이야기한다고 비판했는데요. 또 스타벅스 논란을 부각하는 걸 겨냥해선 민주당이 또다시 색깔론으로 입틀막에 나섰다고 직격했습니다. 네, 이번에는 6.3 지방선거 격전지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 발생으로 민주당 정원호,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모두 오늘 공개적인 선거 유세를 모두 중단하고 내부 회의를 이어가면서 차분한 대응을 이어갈 것으로 보이죠. 네, 맞습니다. 지방선거가 7일 남았기 때문에 가장 뜨거워야 할 시기인데요. 서소문 사고 여파에 수도권 지역 유세는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습니다. 정은호 후보 캠프의 경우 오늘 공식 유세 활동 없이 사고 수습 상황을 지켜보겠다고 밝혔고요. 밀린 인터뷰나 토론회 준비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오세훈 후보 캠프 측에선 사고 수습이 최우선이라고는 하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허탈감과 당혹감도 읽힙니다. 직무가 정지되긴 했지만 현직 시장인 만큼 계속 원인 파악과 대응에 고심하겠다고 밝혔고요. 오늘 오전에는 사고 현장을 재방문해 안전이 최우선이란 점을 강조했다고 뒤늦게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네, 울산시장 선거의 경우에는 단일화가 핵심 변수로 꼽힙니다. 민주당 김상욱 후보와 진보당 김종훈 후보의 단일화 과정에서 파열음이 커지고 있는데요. 조국 혁신당이 중재에 나서기로 했다고요? 이거 어떻게 된 일이죠? 네, 지난 주말이면 원래 마무리가 됐어야 하는데요. 진보 진영 단일화 경선이 현재도 멈춰 서 있습니다. 민주당 김상욱 후보는 역선택 방지 조항이 없다는 걸 뒤늦게 알았다고 밝혔는데요. 진보당 입장에서는 경선이 불리해지자 판을 깨고 여론조사까지 중단시켰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조국혁신당이 중재에 나서기로 했지만 당대당 신경전으로 번진 상태라 성사 여부는 미지수입니다. 또 보수진영 단일화 역시 진전이 없는데요. 국민의힘 김두겸 후보와 공천 컷오프 뒤 무소속으로 출마한 박맹우 후보가 연일 단일화로 씨름하고 있습니다. 박맹우 후보는 강경한 완주 의지를 밝히고 있어서 지도부가 나서도 조율이 가능할지 의구심이 강한 상태입니다. 네, 이번에는 민주당 텃밭으로 여겨지는 전북 지역 선거도 이번에 과거와는 좀 다른 양상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민주당 후보가 되면 곧 당선이라는 공식이 있을 정도였는데 이번에는 초접전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해요. 네, 맞습니다. 무소속으로 출마했던 김관영 후보가 예상외로 선전하면서 민주당 이원택 후보와 초접전 양상인데요. 특히 친명과 친청 구도로 표심이 갈리면서 김 후보의 돌풍이 호남권 전반으로 뻗쳐나가고 있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또 이번 선거 결과가 정청래 대표의 지도력 가늠자가 될 거란 전망도 나오면서 지도부가 총력 유세에 나서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판세도 좀 살펴보죠. 선거 전 이제 민주당이 초반에 16개 광역단체장 가운데 경북만 빼고 15곳을 이기는 이제 싹쓸이 전망까지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이 좀 많이 변했지요. 네, 말씀대로 초반 판세는 여당 압승으로 전망됐지만 최고 몇 주간 보수 진영이 결집하면서 구도가 박빙으로 전환했다는 평가입니다. 예. 어제 민주당 조승래 사무총장이 판세 분석을 내놨는데요. 판세 분석에 따르면 서울과 부산, 대구와 울산, 경남, 전북까지 6곳을 접전지로 분류했습니다. 이를 의식한 듯 장동혁 대표도 어제 기자 간담회에서 자유를 박탈당하고 있다는 신념이 모이고 있다면서 보수 진영 결집을 독려했습니다. 현재는 박빙 열세가 팩트란 분석이 많은데요. 고대하고 있는 골든크로스 소식이 들려올지가 보수 진영이 기대하고 있는 소식이 들려올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여야 지도부 일정과는 별개로 오늘 주목되는 일정이 있습니다. 선거의 여왕이라고 불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6.3 지방선거 막판에 광폭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투표일이 다가올수록 전통적 보수 지지층을 결집하기 위한 행보를 벌이고 있는 거죠. 네, 그런 해석이 지배적인데요.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잇따라 지원 유세에 나서면서 막판 보수가 결집한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가장 활발하게 움직인 인물은 말씀대로 박근혜 전 대통령인데요. 오늘 오전 경남 진주 중앙시장을 찾았고요. 이후에는 부산과 울산을 잇따라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보수 진영에서는 선거 여왕으로 불렸던 박 전 대통령의 등판이 지층 결집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거란 판단도 나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진보 진영 여권에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공개 지원 여부에도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문 전 대통령이 지금까지는 별도의 지원 유세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진보층 표심 결집을 위해 후보 지원 유세에 나설 수 있을까요? 네, 문 전 대통령은 지금까지는 별도의 유세 계획은 밝히지 않고 있고요. 직접 등판은 어려울 거란 관측이 많습니다. 수도권 선거에서 여전히 부동산 이슈가 민감한 변수로 꼽히고 있고요. 네네. 이 점이 부담 요인이란 전망이고 또 이재명 대통령 지지자들 중심으로는 친문계에 대한 경계심도 있는 만큼 등판이 어렵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네, 지방선거 격전지 상황과 각 당 지도부 일정까지 살펴봤는데요.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이 이제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사전 투표도 이제 모레부터 진행이 되지요. 네, 맞습니다.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는 다음 달 3일 실시되지만 실제 투표는 말씀대로 금요일과 토요일 사전투표부터 시작됩니다. 최근 전체 투표자 절반 정도가 사전투표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선거운동은 이제 정말 막바지라고 봐야 하는데요. 내일부터는 여론조사 공표도 금지되는 이른바 블랙아웃 기간이 시작됩니다. 각 언론사가 준비한 결과를 서둘러 내놓을 예정인데 어떤 흐름을 보이느냐가 후보들 사기에도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까지 김철희 기자와 함께 6.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상황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이제 일주일 뒤면 뒤로 보이는 서울시청 시장실 자리의 주인공도 결정이 되는데요. 선거가 끝나고 결과가 발표될 때까지 YTN은 선거 상황을 충실하게 반영해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시청 광장에 마련된 특별 스튜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상암동 스튜디오 나와주시죠.